당이 변호사비 부담? 물음표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돼서 당이 변호사비를 부담할 수 있는 건가? 뭐 이런 얘기가 왔거든요, 지금. 지난 주말에 이 이재명 대표 1심 나온 거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설명을 좀 내놓은 말들이 있어요. 일단 그것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전금을 다시 이렇게 반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응해왔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좀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당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고요. 이재명 대표 문제이기도 하고 직접적인 당의 문제로 되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구체적인 변호인단을 구성하거나 또 율사 출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법률에 함께해서 당 차원에서 변호인단을 구성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당내에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죠. 그 얘기인지 아니면 당이 비용 부담을 해서 별도의 변호인단을 꾸린다는 건지는 명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또 이런 내용도 나와 있네요. 화면 보겠습니다. 앞에 김윤덕 사무총장이 한 얘기죠. 재판의 심각성 차원. 왜냐하면 이게 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지금대로 만약에 유죄가 지금 1심 나온 대로 유죄가 확정이 된다면은 민주당은 400억 원 이상 대선 때 사용했던 비용을 정부로부터 보존을 받았거든요. 국가 보조를 받은 건데 이 돈을 토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 차원의 문제가 됐다는 설명이잖아요. 그래서 재판의 심각성 차원, 당 보존금 반환 문제이기 때문에 당에서 구체로 대응할 거 그러면서 변호인단 구성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그리고 오늘 보도를 통해서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1심에서 예상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 그리고 변호인단에 정관 출신을 들이는 방안도 언급됐다. 이거는 외부 변호사를 뭔가 쓴다 이 의미로 들립니다. 지금요. 성추윤 부의장.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예. 우리나라는 지금 선거 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5% 이상 득표를 한 후보에게는 선거 비용의 100%를 보전해 주잖아요. 그게 민주당이 지난 대선에 쓴 비용이 434억 원입니다. 근데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정될 경우 그거를 다 뱉어내야 되거든요. 반환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어떻게 또 민주당의 재산을 그렇게 분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분석해보니 충분히 낼 수 있다. 내면 되지 않냐. 마치 우리를 놀리기라도 하듯이 말씀하시지만 당의 재산이 저도 확인해보진 못했습니다만 그 정도의 재산이 있다 한들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반환해서 내버리면 당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반환하는 문제는 당의 존속과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말씀하신 그 변호사를 당비를 써가면서 뭔가 고용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정치자금법이나 이런 데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건 불명확하지만 아까 전관 얘기가 나온 걸로 봐서는 그것도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 사무총장께서 그런 것들도 다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 선관위에도 문의를 해보겠다. 이런 것들이 괜찮은지.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당에서는 당연히 개인 뭔가 당에 소속된 사람의 개인 변호를 이렇게 당비를 써가면서 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건 당의 존속이 걸린 문제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달라는 거를 지금 요청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엄격히 이 사안 보면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선거법 위반 혐의, 개인 사법 리스크 아닐까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예. 근데 민주당의 후보로 나간 것이고 당 차원에서 전체 선거 비용을 같이 쓰고 같이 보전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434억 원을 이재명 대표 본인 돈으로 쓴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건 사실상 이재명 대표, 민주당의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문제다라고 보기 때문에 물론 선관위나 이런 데서 법적 해석으로 이거 안 됩니다. 돈 쓰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또 다른 방안을 구색은 하겠죠. 근데 뭔가 전체적인 대응은 이거는 당 차원에서 좀 더 해야겠다. 면밀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사안과 관련해서요. 여당 그리고 야당 일각에서도 어떤 얘기가 좀 나왔어요. 좀 지적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 세금을 지원받는 정당이 로펌을 자처하면서 국민의 세금이 방탄자금이 되고 당원들이 낸 당비는 변호사 비용이 될 판입니다. 아버지 이재명을 위해서 신의 반열까지 올려놓는 등 할 만큼 했으니 더 이상 눈치 보지 마시고 민생국회로 되돌아오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비용을 당비로 내주겠다? 그러면 당비가 뭐 순수히 당원들한테서만 나옵니까? 거의 그 절반 정도는 또 국고 보조금인데요. 예. 나라에서 준 돈을 가지고 개인의 변호에 쓰겠다? 공당이? 정치자금법에도 문제가 되고 또
삼성 이재용 회장 재판에 삼성그룹에서 돈을 내게 되면 횡령입니다. 예,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이준우 의원. 그러니까 이게 대선 비용 보전받은 걸 반환할 문제니까 이건 당 차원의 문제가 됐다. 그러니까 당에서 나설 수 있다. 좀 약간 이런 논리가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434억 원을 만약에 내면은 당을 어떻게 운영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운영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옛날에 그 국민의힘이 한나라당 시절에 있었거든요. 예. 그때도 국가에서 그 법원 판결로 추징금 나왔을 때요. 당사 팔고 천막 당사 시절을 보냈습니다. 왜 천막 당사 시절은 그쪽에서는 가지면 안 되죠? 아, 할수 있는 천막 방법은- 당사 예의가 있다 과거에. 네, 지금.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오. 본인이 가지고 당사의 자산을 처분해가지고도 얼마든지 당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선례가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예. 지금 지금 아까 방금 말씀하신 당 대표 시절에 그러니까 대선 후보 시절에 이래 그러는데 이게 대선 후보의 저지른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 훨씬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성남시장 시절 그리고 경기도 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일 가지고 대선 후보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 시절에 만들어진 그런 저질러진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요. 과거에 성남시장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시장 그 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지는 게 맞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의 만약 국회의원이 만약에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형사사건에 어떻게 연루된다. 그 민주당에서 선거 비용을 지원해 줍니까? 그것도 소속 민주당 의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뭐 사무총장일 수도 있고 뭐 정책위 의장일 수도 있고 예, 예. 이럴 수 있거든요. 어떤 당직을 맡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요 당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 선거 비용을 대주고 변호사 비용 대주겠다 그렇게 합니까? 그런 선례 단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국고 보조금을 받아서 당이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의석수에 따라서 국고 보조금이 이제 달라지는데 저거를 가지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이제 변호사 비용 쓴다 그러면 이거 국고 횡령에 해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지금 김성수 변호사 지금 두 분 말씀 들은 걸 다 들으셨고요. 그리고 뭐 여야 입장도 들으셨는데 만약에 이번 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비로 변호사를 고용을 하거나 해서 뭔가 변호를 하고 그런다면은 이거는 법적으로 좀 어떻게 된다고 봐야 됩니까? 예, 우선 이 두 분께서 말씀하신 이 민주당이 이 선거 보전 비용을 반환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근거 법률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공직선거법 265조의 2에 보면 이 당선 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 이 규정이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 당선인 또는 후보자가 선거 비용 초과 지출이라든지 아니면 당선인의 선거 범죄, 선거 사무장 등의 선거 범죄로 인해서 당선 무효 또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 반환받고 보전받은 이 선거 비용 등을 반환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예.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 반환을 해야 되는 주체가 정당 추천 후보자에 대해서는 추천 정당이 반환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이 확정 시에는 반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민주당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거를 민주당을 좀 보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뭔가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오.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사건의 피고인 자체는 이재명 대표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게 만약에 이런 뭐 변호사 선임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을 하게 되는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배임이나 횡령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정치자금법상에 이 정치자금을 지금 지급하는 데 있어서 정해진 방법이 있거든요. 예. 이 부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될 수가 있고 이에 대해서 일단 민주당에서는 문의를 통해서 이 부분 법적인 부분을 조금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는 일단은 만약이라도 선임을 검토를 하고 있고 대납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법리적 해석이 될 수 있을지를 조금 신중하게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만약에 민주당 소속인 의원들 중에 정치인들 중에 변호사들이 많거든요. 그 변호사들로 변호인단을 꾸리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변호인단을 꾸리고 그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뭐 이득을 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런 게 쟁점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무상으로 그냥 해줘도 그게 이득이 될 수도 있다. 예, 도움을 맞습니다. 준 거니까 예, 이렇게 또 판단하는 그래서 겁니까? 그걸 또 해석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나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성추인 부의장 두 분 뭐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제가 1분씩만 드려볼게요. 먼저 예. 성추인 부의장. 일단 그 의원들 같은 경우는 선거 비용을 보전을 받을 때 본인이 개인이 받습니다. 근데 이거 대통령 대선 후보는 선거 비용 보전을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재명 당시 후보가 434억 원을 받은 게 아니라 당 차원에서 받은 당이 거거든요. 받은 거죠? 다른 거란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마도 변호인단 그 변호사인 의원들 예. 이건 겸직금지 조항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것도 겸직이 되는 예, 거군요. 그러니까 뭐 TF를 끌어서 뭐 조언을 하는 정도의 역할만 할 수 있지 변호사 직접적으로 법정에 가거나 그렇죠. 이런 건 안 변호사 된다는 거네요. 등록을 변호인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네요. 또 예, 그거는.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거를 뭐 지금 하겠다가 아니라
검토를 해보겠다는 일단 거예요. 얘기가 나온 것 같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요. 선관위에 물어보고 만약에 선관위에서 법리적으로 괜찮을 것 같다는 해석이 나오더라도 방금 지적하시는 것들처럼 뭔가 이게 법리적으로는 되더라도 도의적으로 이게 도의적으로 가능한 것이냐의 문제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검토를 받아보고 그런 다음에 당에서도 2차 검토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정된 것도 아닌데 지금 왜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런 걸 하느냐라는 비판을 지금 하시는 건 너무 섣부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주로. 방금 이제 비슷한 말씀 하셨는데요. 변호인단을 그렇게 현직 민주당 의원들을 꾸리는 거는요.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않고요. 만약에 그 자문단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우회해가지고 자문단. 예, 법률 조언을 이제 하면서 비용을 받지 않으면서 사실상 변호사 활동한다 이러면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어떤 조직이 있다 이러면은 이거는 유권자에 대한 모욕이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나가서 우리 유권자를 위해서 의정 활동해달라고 보냈거든요. 입법을 하고 예산 심사를 해달라.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아버지라 부르기도 하고 신의 사제라 그러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재명 개인을 위해서 만약에 변호사 활동한다 그러면 유권자들이 아마 거기에 대한 평가를 따로 하실 거다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야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이제 사법 리스크 건으로 요즘에 굉장히 날이선 대립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는 뭐 이런 거 가능하죠? 이런 거 가능.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법정 구속 가능성 이런 것까지 국민의힘 내에서 막 거론하고 민주당에서는 약간 반발하고 이런 모습까지 있었습니다.